마이너스 있던 종목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포스코홀딩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섹터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자기 선호에 그렇지. 따라서 아마 선택지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뭘 봐요? 할 게 없는데요. 할 게 없지. 네. 그래서 진짜 지켜봐야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자꾸 방향으로 튀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딱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이주연 대표가 진짜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트레이더들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시작하고 시장이 약한데 강한 종목들 쭉 나온다. 뭐 몇 개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저는 조금 더 나가서 9시 그러니까 시작은 시작하고 쭉 밀리는데 9시 한 20분입니다.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있던 종목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고 나서 그런 포인트 찾아가지고 이게 돌리는 힘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근데 어제 네.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몇몇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물론 그랬지만 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아마 저게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저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강했던 저것을 공략을 해볼까?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부터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처음에는 이거 저점 매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이제 장중에 날 때 여기 쫙 달리시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가, 착즙 잘 가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내용들 달렸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권 만들어 갈 때는 저점 매수로 노려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88만 원에 샀을 거예요. 88만 원대에서 노려본다. 근데 딱 88만 천 원, 87만 6천 원 이러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뭐 그거는 됐고 일단 아주 미세하게는 지금부터 저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항. 3단계 저항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차는 지금 95만 원, 97만 6천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지금 분위기 쪽으로 해서 그냥 두루룩 하고 다 돌파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부터는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약하게 시작합니다. 시작했다가 또 그러니까 시작했다가 이제 이쪽으로 또 시도하려고 하는 망치형 양봉 막 또 시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일단 혹시나 최근에 물 탔다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여기 물 타셨다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98만 원대, 100만 원대 저 시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저는 비중을 줄일 겁니다. 줄였다가 다시 했다가 눌렸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기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분봉이거든요. 분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단계 쪽에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한 번도 여기 이때가 120만 원대인데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다가 여기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하기 시작한 게 본격적이죠. 그 라인들을 이제 막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에 전환을 하겠다는 시도거든요. 그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 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촉발이 92만 원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딱 돌았다가 이게 잘못해서 이거 빠지게 되면은 반등 실패 신호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다가 이제 밀린다고 하더라도 막 지켜내고 해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단단하게 다음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92만 원 지키느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만 원대 저항 돌파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흐름들 보시면서 에코프로 되시면은 에코프로 가지고 또 2차전지 쪽으로 확산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제일 좋게 보는 쪽은 요겁니다. TCC 스틸. 요거는 흐름이 괜찮네요. 그러니까 제조. 예? 네. 네. 이게 저는 제2의 포스코 홀딩스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근데 포스코 홀딩스도 네. 상당히 강했어요. 포스코 저 홀딩스는 생각보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파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에서 잘 샀고 혹시나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때죠. 이런 때 들어오면 사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박스권 하단부 여기만 들어섰으면 살려고 하는데 저번 했더니 저번에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박스권 하단부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 근데 큰 변화 없이 그냥 스르륵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들어가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맞춰놓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갈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 회사들 이런 몇 개들은 지금 2차 전지가 돌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보는데 또 하나는 눈길이 가는 게 나노신소재.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의외로 탄력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 나온 탄력들 나쁘지 않고 원래 대주전자랑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로 보기에는 지금 약간 뭔가가 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정도 자리쯤 들어온다 한 14만 원대 15만 원대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14만 5천 원대 이 정도쯤 한번 볼 필요 있나 라는 정도로 눌림목대 볼 필요 있나 왜냐면 다음이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다음으로 변하면서 나오는 쪽의 변화들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살아있어야죠. 사실 저는 어제 기술적 반등으로 한 11선, 네. 11선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장중 흐름에 보니까 터치하고 내려오길래 61선까지 바로 가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막판에 저렇게 강하게 또 말아 올리는 거 보니까 네. 이게 그래도 의도가 저기까지 가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고요. 지금 보는 건 악재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악재 반영한 주가가 여기인데 그럼 왜 주가가 자생력을 가지고 올라올까?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리는 사실 이제 우리가 빠지니까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잖아. 만약에 이번에 오늘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면 그래 금리는 어쨌든 해봐야 한 번, 많아야 두 번, 그러니까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로 시장이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루닛이라든가 뷰노라든가 이거는 기술주의 입장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그 뭐라 그럴까 가격 좀 여기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버슈팅을 바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어쩌면 오버슈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모든 기술주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술주라고 하면 뭐 반도체가 있든 뭐가 있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있어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로봇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 이유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딱히 이번에 FOMC 회의가 아니더라도 10월달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연초부터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이제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게 딱히 연준의 오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최근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 올해 다들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내년도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이거 9월 18일 자료인데요.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미련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실망 매물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오히려 더 파게 되는 사실은 이제 고퍼 주식들이 위에서 기간 조정 정도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생각보다 더 튀게 되면 이게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면 세게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그래서 10월달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번 쫙 빠지고 나면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빠지면 그때는 정말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좀 약간 좀 지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사실은 아침마다 제가 기관들 사는 종목, 외국인 사는 종목 막 이렇게 매수 강도 계산해서 막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되게 막 신나서 열심히 설명드릴 때가 있고 그냥 이제 최근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왜? 잘 안 보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의미 있게 그 섹터를 사는 것들도 잘 안 보이고 뭔가 주도할 만한 것들이 안 보이면 어제도 거래대금도 확 줄어들고 어제 또 코스닥의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 수가 어제도 또 1000개가 넘어서고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뭘 벌려고 막 뛰어들어봤자 확률적으로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오늘 나스닥은 1.53% 빠졌지만 다우는 0.2%밖에 그렇죠. 안 빠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은 AI 반도체로 촉발된 그 어떤 미래 성장성, 변화 여기에서 집중했던 거에서 실적으로
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앞으로 또 실적 발표도 있고 임- 어제 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우리가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기업들은 네. 상당히 어제 슈팅했단 말이에요. 네, 네. 요게 시장의 흐름 오히려 여기에서 투자 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그래서 지금 시장의 섹터의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장주는 좀 쉬고 지금 사실 바닥에 많이 좀 힘들었던 주식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죠? 뭐죠? 뭐 약간의 가치주주다라는 컨셉으로 돼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철강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해운이죠. 그죠? 일부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늘 PER 5에서 6배입니다. 그죠? 자동차도 어제 좀 움직이는 모습.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의 성격들은 지금 이 FMC 회의를 앞두고 꺾이고 5G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4분의 1토막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이렇게 좀 안 오른 쪽에서 약간 섹터 로테이션, 가치주 그치. 쪽에 예.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도 제가 금융주, 뭐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마 담으려고 할 거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런 주식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재미가 없고 옛날부터 해보지도 않았다. 그죠? 금융업종 사실 뭐 이런 것들 별로 보험, 은행 많은 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은 섹터 로테이션을 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의 성격에 다 알아서 담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려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음에 사이클에서 바뀔 때 저는 주도주의 성격이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올랐던 것들이 뭐 다시 한번 반짝하는 상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한번 신선하게. 예, 색깔이 바뀌게 되면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또 한번 쭉 시세를 뽑았던 쪽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재료로 인해서 새로운 아마 주도 좀 테마 섹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런 전통 가치주들을 굳이 안 하고 싶으면 약간의 현금을 확보해 놓고 다음 스테이지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렇죠. 뭐 고민하고 하는 건데 공부하고.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라는 게 받쳐줘야 되잖아.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그게 아 맞아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 그 우리 채팅창에서도 세력이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네. 과거에 생각하는 어떤 특정인에 의한 세력의 주가 조작 이런 거 말고 네.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요즘 하나의 커뮤니티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리딩방이 됐건 아니면 어떤 카페, 투자 그렇죠. 카페가 네. 됐건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무슨 텔레그램,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이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뭔가를 내놓겠죠. 결국은 그게 아 공감이 될 때 거기에 일단 그 자체에서 사면서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도 아 그래 이런 이유로 올라갈 만해 하니까 따라 붙으면서 더 올라가고 요게 시장의 흐름 같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로 시장 이 종목이 오를 거라고 생각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렇죠. 결국은 실적 당분간은 실적 아니겠냐. 네. 그러면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제까지 좀 상승이 없었던 그런 쪽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상승도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그죠?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른 것도 별로 없어. 최고의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그러니까 돈들이 어쨌든 움직이는 쪽이 분명히 그들을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만들 텐데 제 생각에는 타이밍이 아마 이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관찰을 잘해서 빨리 포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일단은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죠, 그죠? 네. 다음 주 맞나?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 추석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개인 자금들이 추석을 앞두고 먼저 많이 오른 종목들 쪽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에 이제 아마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한 단계 끝나고 나야 이제 10월이죠, 그죠? 예, 10월이 오면 그때 이제 뭐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 가격 조정이 더 받을지 뭐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데 요 자금들이 어느 정도 한번 이제 빠져나오고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돈들이
감안해야 전체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는 분명히 돈이 갈 거고 그 돈이 가는 쪽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별로 안 올랐는데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기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아니, 근데 예. 아직도 찾아보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종목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저는 자동차 부품주, 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네. 부품주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매수를 좀 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런 섹터들이 그렇죠.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 근데 요번 네. 주에 조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시장 수익률보다 많이 올라가는 근데 거를 이제 내가 대드니까 당황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예. 개인 선호를 버려야지. 네. 시장이 지금 시장의 논리가 투자자들의 논리가 납득될 만한 어떤 그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섹터 네. 우리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봐야 되지 예. 않냐는 거지. 자동차 부품주가 꿈이 있어요? 어? 꿈이 있어요? 꿈이? 꿈이 네. 있진 않지. 네.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수익률을 내려면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족 여러분한테 공업은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 그러니까요. 그 난- 얼마를 생각하시는 거죠? 난 지금 기대 30%. 수익률 30%. 저는 근데 이미 10%는 올라갔어.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따블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주를 사서 내가 따블을 아니 대신 낼 수 명확하게 있을까? 있잖아. 예. 실적 발표하는 그러니까 피크를 내가 이 모멘텀으로 샀을 때는 모멘텀 투자는 매도에 대한 걸 항상 그렇죠. 생각을 해야 예. 되잖아. 그럼 매도에 대한 것은 와, 뭐 실적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건, 그러니까 좋다라는 어떤 뭔가 있지 단기. 그렇죠. 그리고 한두 달 내. 그 기대 수익률은 네. 사실은 개인 성향인 거죠. 네. 대표님은 한 30%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5%만 정도만 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인데 저는 주식 투자자라면 그래도 한 따블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맞아.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아직 안 드리고 있지만 저는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된 쪽에서 저는 아마 따블에 뭐 몇 배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를 저는 계속 보고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와 우리가 뭐 전기차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선호하는 쪽은 이쪽보다는 제가 보는 비전 프로 같은 거기에서 관련주를 찾는 게 제가 선호하는 거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제가 더 높게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선호에 그렇지. 따라서 아마 선택지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뭔가 좀 꿈이 있고 포텐셜이 있는 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뭐 부품주도 이제 저도 뭐 존경합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하고, 네, 존중하지만 아니. 제가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캐치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한번 좀 불을 뿜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 한번 또 재밌게 한번 또 토론을 한번 나누면 되지 않을까. 야 그때 자동차 부품제 했어야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고 보셨죠 비전 프로 뭐 이렇게 이야기 됐던 재밌는 또 뭐 좀 주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들. 그래서 하여튼 판단은 우리 가족분들이 하고 또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색깔, 시각 맞아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